안녕하십니까. 공익제보자 모임 대표 정국정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조직 내부의 문제나 부정부패 행위를 폭로하게 되면 반드시 부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런 제보자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번에 공익신고의 좋은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우정사업본부 기관망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 로비 사건을 제보한 분이 계십니다. 당시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했었고 현재는 정년퇴직하시고 본 공익제보자 모임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이용석 고모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2010년 당시 정부의 우정사업본부 기관망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기관망은 전국 우체국 사이 통신망을 구축하는 차세대 통신 분야의 최대의 사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그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한 317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각 우체국 사이에 그 인터넷을 가설하는, 그러니까 전국의 그 많은 우체국에다가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나죠. 그런 사업이었고 거기에 많은 업체들이 그렇게 이제 제안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때 누가 어떻게 로비를 했나요? 예, 제가 이제 그날 낮에 전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이 심의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올 수 있느냐, 그 다음날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전날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연락을 받은 그저 다음날 올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저녁 때 집에 와 있는데 밤 한 10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SK텔레콤의 박 단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거의 제가 심의원으로 된 걸 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로비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거를 제가 직감적으로 알고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저한테 오겠대요, 밤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 생각은 그때도 이걸 내가 또 고발을 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 만나는데 제가 이제 녹음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강의할 때 녹음기를 쓰기 때문에 항상 녹음기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 녹음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차 타고 이 근처에 아주 조용한 술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박 단장이라는 사람하고 한 1시간 이상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요점은 뭐냐면은 그 다음날 그런 심의를 하는데 도와달라는 겁니다. 도와주면은 자기네가 미리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기네가 앞으로 이제 컨설팅 그리고 또 연구 과제도 주고 그러겠다. 그런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확한 대답은 안 했죠. 대답은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모시고 가겠다 그래서 박 단장님을 차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저쪽에 그 광진구에 있는 그 우정사업본부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자기네가 도와주시면 자기네가 잊지 않고 꼭 사례를 하겠다 그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도착해서 내리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는 무슨 상품권입니다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아보니까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워커힐의 무슨 쇼의 관람권이었어요. 근데 관람권인데 그 날짜가 지난 거더라고요. 근데 누구 얘기가 그런데 그 상품을 날짜가 지난 것도 받아준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제가 고발하고 나서 수사를 할 때 보니까 그게 상품권의 날짜가 지난 거기 때문에 뇌물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의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네 상품권 준 거는 날짜가 지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이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빠져나가긴 빠져나갔어요. 결국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 그날 심의를 하고 1박 2일이었어요. 어디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또 1박 2일로 이제 그러니까 전체 헌법사한테 1박 2일로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튿날 두 번째 날 저녁 때쯤에 다 끝나가지고 이제 집에 오는데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는데 거기서 이제 SK텔레콤 박 단장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가 됐다고 벌써 그렇게 알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발표를 안 했는데도 벌써 알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뭐 교수님 꼭 찾아뵙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전화가 또 오고 그랬어요. 뭐 며칠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갖다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발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항상 고발하면은 이 뭘 받은 다음에 고발해야지 그 전에 고발하면은 그게 이제 흐지부지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받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또 뭐 이걸 기다려서 받은 다음에 또 고발하고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참여연대에다가 제보를 했어요. 참여연대 제보를 했는데 참여연대에서 정식으로 그 고발장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거죠. 네. 그 수사 결과는 잘 나왔습니까? 수사를 이제 한다 그래가지고 뭐 검사실에서 부르더라고요. 서울중앙검찰청 거기 이제 정아무개 검사예요. 그 양반이 이제 그 실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검사실로 갔습니다. 검사실로 갔는데 그 검사께서 저를 이제 딱 대면하죠. 앉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계란으로 바위 치는 얘기를 시작을 하더라고. 나는 너무 뜻밖했어요. 왜 계란으로 바위 치는 얘기를 시작을 아무 얘기도 시작하기 전에 인사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당신이 한 일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얘기다. 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으로 저는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런데 잠깐 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런 걸 한 거는 우리나라가 좀 더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검사님도 여기가 SK텔레콤이라는 데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어떻게든지 로비를 하려고 그럴 텐데 검사님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간곡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정 검사라는 분이 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그렇게 사람 앞에서 땀 뻘뻘 흘리는 거 처음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우습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나는 그때 감을 잡았어요. 야, 이거 뭐 결과가 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사님이 직접 이제 이렇게 조서를 꾸미는 게 아니고 옆에 그 조사관이 있더라고요. 조사관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또 조사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쪽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전화를 했을 때, 제가 그 심의위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자체도 그게 법에 어긋난대요. 그래서, 그건 압니다. 제가 심의위원회 됐다는 걸 갖다가 그렇다고 얘기한 거는 제가, 처음에 그 당시 얘기할 때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뭐 고용한다면 제가 처벌을 받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거는 뭐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끝났어요. 그거는 끝났는데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뭐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하는데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때 거의 오후 한 3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그냥 이렇게 철저히 다 물어보고 그러는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아주 지칠 정도일 텐데 그 조사관이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냐면 교수님 이거 뭐 받고 그냥 끝났으면은 간단히 끝났을 텐데 아마 고생이 심하시죠. 그래서 당신 말이 맞다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이걸 다 알고 이런 각오를 하고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사관한테도 이거 좀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뭐 이게 좀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주가 지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됐어요. 재판장에 나오라고 그 재판장에 나갔어요. 재판장에 나갔더니 그 검사는 안 나왔더라고요. 정아무개 검사인데 검사는 안 나오고 뭐 새파란 젊은 검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분위기를 보니까 이것도 뻔하구나. 그때 뭐 계란으로 바위 친다는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게
오늘 뭐 재판 결과 뻔하구나. 근데 그 재판장에서 제가 뭐 손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한 거는 우리나라가 좀 더 투명한 사회를 되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상 법에서는 뭐 저는 법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보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한 모르겠나. 그러나 살림한 상식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저를 만나자고 심의원을 찾아서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자기는 도와주면은 살해를 하겠다. 그것까지 얘기를 했고 녹음까지 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철저히 처벌을 하셔가지고 이런 걸 좀 뿌리 뽑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진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법정을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150만 원 정도인가 벌금 내고 끝났어요. SK텔레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때 저한테 워커힐 쇼 관람권 그거가 뭐 몇십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그게 날짜가 지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로서 가치가 없다. 이게 뇌물을 준 적이 없다. 단순히 이 사람들이 로비를 뭐 하려고 그런 거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우리나라가 이렇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우리가 검찰청도 좀 투명해져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해 1년 전 2009년이죠. 2009년도에 경기도 파주교화 신도시 등기 입찰 심의위원으로도 참여한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SK텔레콤 사건 한 1년 전에 제가 그 건설, 그러니까 조달청 건설 그 심의위원 후보군에 들어 있었어요. 한 2,000명 됩니다. 거기 2,000명의 후보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저 어떤 그 심의가 있을 때마다 새벽에 추첨을 해요. 2,000명 중에서 뭐 심의위원 10명 정도 뽑으니까 그럼 한 200대 1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도 안 됐다, 한 번 됐어요. 그때 한 번 됐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심의위원에 지금 뽑혔는데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날 제가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심의장으로 가서 이제 심의를 한 겁니다. 심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통신 분야,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분야를 심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디자인도 보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SK, 그때는 이제 파주 교화 신도시 사건 때는, 이것이 금호건설이었죠. 금호건설의 설계가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 점수를 좀 많이 줬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심의가 다 끝나가지고, 집에 이제 왔는데, 그 다음 날인가,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됐습니다. 금호건설 직원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을 좀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또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 로비를 하러 또 뭐 고맙다고 오는 거 보니까 뭘 또 가져오나 보다. 그래서 오라 그랬더니 왔어요. 왔는데 그때도 제가 강의하는 녹음기가 있어요. 그 녹음기를 켜놨죠. 그 사람 들어오기 직전에. 그래가지고 와서 얘기가 뭐냐면은 교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상품권을 1,000만 원어치 그 상품권을 해서 아마 롯데백화점 상품권이었던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갔어요. 뭐 제 방에 앉아있던 한 2, 3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배달하듯이 와서 이거는 뭐 당연히 드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꺼리낌 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봤는데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냥 뭐 물건 배달하듯이 와서 배달하고 그냥 금방 떠나고서 2, 3분 만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차한테 보여줬어요. 그때 우리 차가 당장 갖다 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걸 받을 생각은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날 근데 그 사람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1,000만 원 상품권을 갖고 왔는데 저희가 저희들 도와주신 심의원들한테 드리는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나중에 뭐 얘기 되니까 5,0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추가로 또 저희 이사님이 전화를 드리고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한 4,000만 원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우선 이 상품권 받은 거를 저도 갖다 주라고 그러고 저도 이제 갖다 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걸 그냥 돌려주면은 그걸 끝나요. 끝나고 그냥 조용히 뭐 지나는데 그렇게 해봐야 뭐가 좋아지, 뭐가 달라지나.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이건 뭐
이용석 교수가 받았다. 그러면 이제 배달 사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거기서 제가 받았는 줄 알 거고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신문사에 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1시까지 와라. 그랬더니 그냥 서울에 있는 신문사, 유명한 신문사 한 5군데가 왔어요. 그 제 방에서 거기서 상품권을 내놓고 이렇게 로비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걸 신문에 보도를 해서 한번 혼을 내주자. 그리고 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한 군데 신문사 또는 그냥 그걸 검찰이나 그 경찰에 그냥 고발을 하면은 거기서도 그 대기업이기 때문에 금호건설에서도 로비가 좀 막강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막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지 못하게 일을 크게 터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기자를 한 5명을 5군데 신문사를 불러놓고 나서 거기서 이제 상품권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뭐 그게 신문에 조그맣게 나겠지 그랬는데 아니 그 다음날 보니까 신문 2면에 크게 났더라고요. A4 용지 하나만큼 났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모른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송국에서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뭐 저희 부모님한테서까지 전화 와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우리 동료 교수들도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익명으로 났지만은 그 뒷모습이나 이런 걸 보니까 당신이 맞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문을 할 때는 뭐 서울에 있는 명문 Y대의 엘모 교수다, 공과대학의 엘모 교수가 그랬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뒷모습을 아는 사람들을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뭐 하루도 안 돼서 다 제가 했다는 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학장님까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수고하셨다 이렇게 하고 저를 뭐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수고했다. 동료 교수들도 뭐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내부 고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제가 내부 고발했다 그러면 아마 뭐 난리가 났었겠죠. 제가 쫓아내려다 그러고. 저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그 국가에서 훈장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재판을 해서는 이번에는 파주시청 공무원이 5년형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8천만 원인가 받고 그 후보자 명단을 유출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법에 의해서 공무원은 액수에 따라서 그 형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5년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저 민간 회사 금호건설 사람들도 뭐 형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몇 달 지나니까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훈장을 하나 주겠다. 국가훈장. 그래서 그때 2010년 3월달 3월 1일인가 그랬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 국민신문고 대상 그리고 국민훈장 목련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일생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집안의 그 가보로서 대대로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교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SK텔레콤의 불법 로비, 금호건설에서의 불법 로비 이런 사실을 제보한 것이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제가 2009년도에 그 금호건설의 로비 그거를 해가지고 신문에 크게 났을 때 그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그게 계기가 돼서 발의를 했다. 거기서 이제 그걸 갖다 기초 초안을 해가지고 발의를 한 거죠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는 그것에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것을 발의하게 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봤을 때 교수님이 그런 고발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발의하고 그것이 이제 무사히 그 사회 분위기가 그때 그랬으니까 그 매스컴에서 그런 걸 보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들어올 때 그런 때가 이제 법을 제정하기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발의를 해서 2009년도에 초안을 시작을 해가지고 2010년 11년에부터인가 이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시행이 됐고 지금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갖다가 점점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여튼 그게 일생에 제가 그 한 고발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생기고 그때 일생의 그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이 또 생겼죠. 청탁금지가 생겼는데 그거는 공신거자보호법이 생기고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청탁금지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제가 청탁금지법을 청탁금지 생기는데 저도 기여를 한 바가 있다. 이렇게 이것도 아주 굉장히 영광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정년퇴직하시고 뭐 다른 일도 많으실 텐데 이 공익 제보자 모임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그 2016년에 지금부터 3년 전에 65세로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직을 갖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 정년퇴직을 한 후에 무엇을 할까 그러다가 무엇을 할까 뭐 여러 가지 하다 그동안에 이제 지난 3년 동안은 강의를 좀 다녔어요. 강의를 다녔고 제가 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청렴 강사로 위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또 전국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청렴 강의죠. 그렇게 이제 3년 동안을 보내고 그 다음에 공익제보자 모임이라는 단체에 제가 들어와서 거기에 지금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단체에서는 저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이 또 상당한 그 보복을 받고 또 법적인 피해를 받고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 법 개정 또는 새로운 법의 또 발의 뭐 이런 것까지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과 같이 해가지고 법 개정, 법 발의 뭐 이런 거 사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용석 전 연세대 교수님이었습니다.